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모 교육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부모에게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셔서 아이를 키우다가 보면 어때요? 아이 키우는 거 쉬우세요? 저도 사실은 아이 키우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모든 부모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난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엄마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양육받았던 게 있었을 거고, 그리고 엄마가 어찌 보면 이제 타고난 어떤 기질적인 것도 있을 거고,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것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겠죠. 아빠도 역시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두 분도 사실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둘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견해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견해 차이뿐만 아니라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 스스로도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사실상 부모가 되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부모가 된 분들은 거의 없죠. 우리 모두는 어쩌다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에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어쩌면 아이를 키우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성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아이에게 어떤 양육적인 경험을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그 성장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 우리 모두 알죠. 그래서 모두들 다 아이를 잘 키우고는 싶어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버럭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어떻게 도와줘야 할 때 난감할 때도 있고, 또 애가 막 떼를 쓰고 이럴 때 달래주는 게 좋은 건지 이 아이를 엄하게 훈육을 하는 것이 좋을지 진짜 확신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 교육이 왜 필요하냐라고 물을 때 저는 첫 번째로 전문적인 개념 형성 때문에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개념. 즉, 이 전문적인 개념이라는 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양육 방식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대할 때 아이에게 어떠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그 아이를 이끌 때 나도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 양육이 익숙한 방식으로 아이에게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잠재 속에 있던 무의식이 나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화가 버럭 난다거나, 어떤 때는 아이의 그 어떤 반응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반응들이 이렇게 나간다라고 봤을 때 우리도 통제하기 어려운 무의식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거죠. 또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아니면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키우면 안 되겠어 하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나에게 형성된 어떤 판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갖고 있는 판단이 있을 수 있고 아빠가 갖고 있는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직은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미숙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 스스로도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막 떼를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어린 자녀가 어리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직장에서 받는 현실적인 스트레스라든지, 그리고 뭐 가정에서 또 부부관계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스트레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에게 가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생각보다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양육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자신의 부모, 무의식, 주관적 판단, 또 감정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전문적이지 않은 그런 양육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올바른 개념 형성이 필요합니다. 보통 개념이라고 말하는 건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공통된 중요한 핵심 원리를 뽑아내서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리고 내 경험에서 나왔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보편적으로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발달학적으로 이것은 되게 중요한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힘든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힘든 일 중에서도 특히 인포데믹이라고, 여러분 이 용어가 인포메이션과 에피데믹, 그러니까 전염병, 감염병, 이것의 줄임말로 인포데믹, 즉 잘못된 정보나 악성 루머 등 이걸로 인해서 인터넷이나 미디어로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못 듣고 잘못 대응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초기에 왜 소금물을 먹으면 이것이 우리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해서 모 교회에서 그 교인들에게 모두 다 분무기로 그 소금물을 뿌려가지고 집단 감염이 됐던, 코로나가 오히려 더 확산이 됐던, 그랬던 그 보도 들으신 적 있죠? 아이들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양육도 누구 엄마가 그러더래, 뭐가 어떠더래 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과연 그것이 팩트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팩트 체크를 충분히 안 하고, 그러니까 즉 보편적인 개념, 핵심적인 전문적인 개념을 우리가 형성을 하려고 하면 어때요? 아이 양육에 대해서 지식도 필요하고 구체적인 정보도 필요하고 효과적인 기술도 필요해요. 이것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개념으로 형성이 될 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것들을, 또 내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양육하는 것들을 훨씬 더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문적인 개념을 형성하려면 어디서 얻겠어요? 주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채널로 얻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교육기관에서 전문가들이, 그리고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부모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 아이들 있죠. 이 지금 우리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요즘에 아주 난무하는데요. 어릴 때 아이들이 울고, 그리고 너무 많이 때를 쓰고 밥도 잘 안 먹으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쥐어주면서 밥 먹이고 막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외국에서 한 보도가 났었는데요. 어떤 브랜드인지 아시죠? 아이들 교복인 줄 알았다. 왜 해외에서 한국의 아이들이 거의 이렇게 유행처럼 모두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양육이 사실상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아이들의 연령이 더해가면서 사실은 그 시기마다 부모의 역할이 바뀌거든요. 그 부모의 기능이 그때그때마다 효과적으로 되려면 혼자서 어찌 보면은 인포데믹과 같이 어디서 떠돌아다니는 개념보다는 전문적인 개념 형성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문적인 개념 형성이 필요할까요? 네,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는 신체 발달 측면, 심리 정서 발달, 인지적인 측면의 발달, 또 사회 관계적인 발달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개념이 형성이 돼야 되냐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예를 들어 신체 발달하고 관련돼서는 먹이는 것,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또 자는 것, 배설하는 것, 노는 것, 또 이렇게 아이가 제대로 신체적으로 발육이 되고 있는지, 또 움직이는 것, 운동 기능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부모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교육의 필요성 부분에서 전문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로 신체 발달 측면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개념을 형성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심리 정서적인 발달 측면에서도 부모님에게 전문적인 개념이 형성이 돼야 돼요. 보통 이제 정서란 감정, 생각, 행동과 관련된 정신적인 생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아이들의 기분 있죠. 기질, 성격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서적인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있죠. 굉장히 기분이 나쁜 상태로 있다가 보면 인지적인 것에도 영향을 주고 또 사회 관계적인 것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내 기분이 왜 이런지 나의 감정과 기분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때와 상황, 사람과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내 감정을 평온하게 조절할 수 있는지 이 조절력, 그리고 내가 화가 나는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든지 희노애락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감정을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의 발달 부분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적인 개념을 형성해야 한다는 거죠. 인포데믹과 같이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개념인데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옳다라고 해서 강남 엄마 따라잡기 막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언뜻 보면 굉장히 앞선 것 같지만 상당 부분에 문제가 되는 역기능들이 아주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도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어디서 그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다가 보니까 부모님들도 불안해서 끝도 없이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교육을 의존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내가 아이를 지원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모른 채 혼란 속에서 이리저리 자충우돌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인지적인 발달 측면을 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언어, 또 수리력, 논리, 또 탐구, 또 예술적인 그런 부분도 인지의 하나의 영역이 될 수 있죠. 물론 이 예술이 심미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역시 이것도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과 함께 더불어 발달한다라고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뭔가 학습적인 거라는 카테고리로 볼 때 지능, 창의성, 교과, 학업 수행 이런 모든 것들이 인지적인 발달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건강하고 효과적인 성장을 도우려고 하면 인지적 발달도 알아야 되고, 또 아이들이 관계적으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 또 가족과 친구, 또래, 또 선생님과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이게 우리 양육자들이 아이들의 성장을 쭉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 양육자들은 우리 아이가 언제 한글을 떼느냐, 한글에만 관심이 있다던가 영어 교육에만 관심이 있다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능들을 아이에게 어떤 기술들을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그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신체적인 거,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 또 인지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들, 이렇게 주위 환경과 함께 성장하는 부분도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즉,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아이의 개별적인 정보,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이런 종적인 정보죠. 그러니까 0세에서부터 시작해서 1살, 2살, 3살 되면서 이 아이 한 사람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그 종적인 정보를 부모님은 잘 아세요. 그런데 교육기관의 선생님들은 어떤가요?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있을 때 횡적인 정보, 즉 이 아이가 부모님이 알고 있는 이 아이 개인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섞여 있을 때
어떤 반응들을 하고 그리고 또래에 비해서 신체 운동 기능 부분에서 사회 정서 부분에서는 어느 발달 상태에 있는지를 이런 상대적인 정보를 우리 선생님들은 훨씬 더 많이 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이렇게 횡적으로 아이들과 비교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갖고 있는 종적 정보, 또 선생님이 갖고 있는 횡적 정보가 연결이 될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부모 교육을 왜 해야 해요?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부모 교육이 사실 굳이 필요 없다고 본다. 뭐 비슷비슷한 얘기 들으러 내 이 바쁜 시간을 내서 내가 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효과적인 협력, 즉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상대적인 정보를 참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은 아이의 개별적인 그런 종적인 정보를 갖고 계시지만 선생님은 또래들과 비교해서 횡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합쳐져서 효과적인 발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개념, 즉 부모님들이 인포데믹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육기관은 전문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신뢰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의 정보만으로 자녀의 성장 지원에 필요한 역량을 채울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성장에 맞춰서 잘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을 때 내가 더 효과적으로 함께 일관성 있게 양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스스로도 이렇게 아이의 성장 지원을 아이가 하루아침에 성장을 완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모님도 성장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부모 교육 한번 오세요라고 하면은 뭐 바쁜 일로 그리고 좀 귀찮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잘 시간을 안 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아이의 어려서부터의 그 성장 그리고 아이가 어떨 때 어떤 반응들을 하는지를 정보를 교육기관에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를 얻기도 하면서 건강하고 소통적인 양육자로서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육기관에서 보내오는 통신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교육기관에 사실 뭐 매번 혹시 못 가시더라도 통신문을 유의해서 꼼꼼하게 보세요. 그러면은 전자알림장 형태로 오죠. 뭐 키즈노트라든지 또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 학생 학부모 서비스가 있죠. 그리고 뭐 홈페이지라든지 밴드, 카페, 카카오톡 여러 방법으로 통신문이 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통신문은 교육기관에서 이런 그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기관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또 학원이든 어디든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이 교육기관에서 어떤 교육 계획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세요 라고 정보를 보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나 몰라도 돼. 그리고 교육기관이 다 알아서 할 거지. 그러니까 신경 안 쓰시나요?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교육기관과 함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나 문자 되게 다양한 알림들이 오는데 그게 다 뭐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부모님께 계속 발송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딱 차단하고 교육기관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아이와 이 아이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사람도 없고 이 부분을 참고해서 내가 가정에서 지도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앞으로 아이가 잘 성장하려고 하면은 어릴 때 좋은 그런 품성들을 잡아주고 효과적으로
그릇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직접 못 갈 경우, 그리고 또 공식 상담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담도 잘 활용하셔야죠.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육기관에서 부모님 이런 부모 교육 기회가 있어요. 함께 해주세요 하면 어때요? 아우 귀찮아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걸 들으라고 그래 보라고 그래 하시던 분 계시다면은 이런 의미에서 부모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아빠들, 엄마가 자녀 양육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엄마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있고요, 아빠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다른 주제로 다양한 형태로 아빠가 왜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도 얘기해 드릴 기회가 있겠는데, 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 부모의 양쪽에 참여가 된 아이가 어떤 특정한 엄마나 아빠나 한 분만 또는 둘 다 별로 관심 없이 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라요. 여러분, 세상에 요즘에 정말 살기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는 더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팍팍한 세상을 더 효과적으로 잘 준비를 하려면 어때야겠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함께 헤쳐나가는 모습, 그리고 함께 배워나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성공하신 거예요. 전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영상을 보고 함께 생각해 본다는 거 진짜 중요한 거죠.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강의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저는 모든 부모님에게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필요하다고 했어요? 네, 전문적인 개념 형성이 필요합니다. 인포데믹이 아닌 자녀 양육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신체 운동 발달 부분, 그리고 심리 정서적인 발달 부분, 인지적인 부분, 사회 관계적인 부분, 그리고 기타 정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전문적으로 형성이 돼야 돼. 인포데믹이 아니라.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참고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기관과 효과적인 협력, 우리 그랬죠. 부모님은 종적 정보, 그리고 교육기관은 횡적 정보, 이 둘이 만나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교육기관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참 고맙구나.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는데 내가 잘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준다라는 건 참 고맙고 반가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부모님들 부모 교육 해야 하는 이유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 교육을 막 어렵게 노동하듯이 참여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부모님들이 부모 교육을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세상에 정말 금쪽 같은 내 아이잖아요. 정말 다시 오지 않을 어린 시절을 어떻게 하면 내가 효과적으로 아이를 잘 지원해 줄까? 사교육 이런 거보다 그 어떤 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고 그리고 가정에서 준비가 잘 되면 이 아이들은 세상 모든 곳에서 환영받고 모든 곳에서 훨씬 더 열린 생각과 눈과 귀 배우고 이런 아이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 교육을 즐겁게 습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 20분 정도는 내가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나도 준비를 해야겠다. 나도 성장해야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내 아이를 위해서 20분도 못 낸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좋은 시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나서 그 휴식 시간에 이런 영상을 주기적으로 보고 함께 참여를 한다던가 그리고 또 가정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실행을 해본다든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죠? 제가 이렇게 인큐TV를 통해서 사람책 부모학교를 운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정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유능하게
우리 아이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방법들을 차근히 계속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시간 내서 일부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도 좀 배워야겠다. 그리고 이런 지원을 해주는 교육기관과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야겠죠?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영상 시청 후에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잘 유념해서 다음 영상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